석훈유 대기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굿머슬TV의 정송영입니다. 오늘 또 저희 4명이서 피크위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피크위크가 뭐였어요? 피크위크는 시합 일주일 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합 일주일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시합날 최상의 컨디션을 가져갈 수 있느냐를 우리는 이 피크위크의 전략을 통해서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크위크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두가 시합을 나가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선수 지금 피크위크 전략 작년에 사용하셨나요, 시합 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피크위크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피크위크 전략이라는 게 당연히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근육이 가장 크고 선명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남은 일주일 동안 수분과 염분과 탄수화물을 조절을 함으로써 그거를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피크위크 전략인 거죠. 저도 이제 예전에 대회를 거의 5년 정도 이제 매년 뛰면서 뭐 다른 선수분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들 다 여러 가지 해봤는데 딱히 그렇게 좋은 느낌이 났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김승현 선수님한테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김승현 선수님의 제안으로 수분이랑 염분이랑 탄수화물 그냥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고 그냥 원래 먹고 마시던 대로 피크위크 전략 없이 출전을 했는데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피지크라는 종목 특성상 선명한 근질보다는 프레임을 조금 더 볼륨감을 잘 가져가는 게 좀 더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사람마다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되게 궁금하고 알고 싶네요. 추후에 혹시 피크위크 전략을 사용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으세요? 그렇죠. 항상 생각은 하죠. 근데 이제 확신이 안 되니까. 확신이 안 드니까. 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내년에 내가 한번 좀 도움을 줘볼게. 한번 내년에 내가 조금 도움을 주는 걸로. 자, 하람 선수는 피크위크 전략 사용하시나요? 저는 좀 반드시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건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웬만한 뭐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은 사용을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어찌됐든 간에 건강을 해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극한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다이어트를 극한으로 하는 것도 안 좋은데 거기서 영양적인 제한을 통한 특수한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디 프로필은 내가 이쁜 몸을 남기고 싶어서인데 이미 충분히 그 정도면 이쁜 몸으로 내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래도 등질이 그만큼 들어야 한다 해도 사진으로 남겨지는 거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조명과 이런 무대와 아니면 상대가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한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제가 말리진 않지만, 그 후에 극한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케어도 잘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거의 2주 정도는 기본으로 진행을 하고요. 수분 보유력이 높은 사람이라면은 좀 해주는 게 좋고, 종목 특성상 보디빌딩이 아니라면 또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딩 같은 경우에는 하체에 대부분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상체만 보는 피지크라든지는 굳이 필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듣기로 로딩의 방법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로딩 방법이랑 다른 것도 시도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2배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수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넣을 때 12리터 이상을 12리터. 저는 이제 수분 로딩, 염분 로딩을 진행을 하면서 일단 수분으로 내가 있는 염분기를 다 밀어버리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완전히 밀어버리고, 염분도 완전히 제한하진 않고 이미 엄청난 고염을 때렸기 때문에 내가 원래 먹던 대로 염분만 돌아와도 이미 수분은 거의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미 내가 뭐 상당히 많이 드라이해진 상태라는 거를 기준으로 로딩의 양도 일반적인 것보다 좀 많이, 저는 체중 곱하기 14배까지 14배 7배 아니고 14배까지도. 하루에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총 총이요? 3일을 나눴어요. 총이요? 총 이틀을 하고 이제 대회 나가는 그날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킬로그램당 14g을 먹었다는 거예요, 탄수화물. 맞아요. 네. 근데 지금 하시는 게 크리스 아세토가 하는 피크위크 전략과 좀 비슷하더라고요. 크리스 아세토도 제가 많이 참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리커버리 전략도 크리스 아세토 거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크리스 아세토를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이 커틀러랑 빅남이 스포츠 영양 코치였던 크리스 아세토가 에디슨이랑 피크위크 전략을 틀을 하나 만들어서 냈었어요. 80kg 보디빌더 기준으로 로딩이 들어갔었을 때 12리터의 물과 로딩 1일차에 킬로그램에 거의 12g의 글리코겐을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 한 8.9, 한 9.1 정도를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먹던 탄수화물로 이틀을 먹고, 나머지에 마지막 날 나트륨을 12시간부터 조절하고 수분 조절하고 딱 시합 나가는 약간 그런 그리고 패턴.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이게 3일을 균등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이 14
14g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14의 절반 이상을 첫날에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 양이 많은 것들이 아니라 단당류 위주 아주 빠르게 섭취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섭취를 하고 뒤로 갈수록 식단으로 바뀝니다. 느린 탄수화물로 바뀌어 가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2주라는 시간을 준 거는 본인이 하면서 실패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한 2주 정도를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2주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수분 보유량이 많으면은 조금 추천한다고 했잖아요.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크위크 전략은 더 선명하고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나 시합에 많이 참여 안 해본 경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사실상 큰 차이를 못 줄 수 있지만 상급자로 가면 갈수록 피크위크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전제 조건은 아무리 경력자여도 체지방이 5% 미만에 들어와야 피크위크 전략을 사용해야지 5% 이상일 때 피크위크 전략은 사실상 크게 소용이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피크위크 전략에 관해서는 크리스 아스토가 제안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크위크 전략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동양인에 맞춰진 건 아니기 때문에 동양인은 또 동양인에 맞게 그리고 내가 다양한 피크위크 전략을 사용하면서 최대한 나의 개인에 맞게끔 변형시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이 피크위크 전략도 정답은 없어요. 맞아요. 틀은 비슷하죠. 양에 대한 건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틀 내에서 내가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크위크 전략 사용하시나요? 저는 사용하는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중구난 방식의 방법을 도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틀에 잡히고 어느 정도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다면 시도해보는 게 좋겠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상급자 분들한테 해당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초급자 혹은 시합의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내 있는 그대로를 얼마나 극한까지 있는 그대로를 만들어 봤냐에 치중을 두는 게 더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극한의 상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만들어 놓고 그 모습 그대로에서 시합을 뛰어보고 거기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본인이 해야겠죠. 근데 그 판단할 시기가 중상급자라고 일단 저는 판단이 되고요. 사실 피크위크에 관해서 논문들도 많아요. 그 논문들에서 하는 공통적인 얘기들이 경험도 같이 믿어라요. 아무리 논문이고 이론이지만 피크위크에는 그 이론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 몸이 너무 달라서. 네, 사람 몸이 다르고 그 사람 몸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이미 맛이 간 상태예요. 다이어트의 극한은. 그러니까 뭘 해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인이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로딩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어떻게 하느냐가 아닌 얼마나 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하람 선수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하느냐가 로딩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로딩을 하는 이유는 몸을 단단하게 보이고 말라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로딩이 과하면은 그게 오히려 수분이 오버가 네, 오버가 되고 오히려 흘러 넘치게 되는 상태죠.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도 있어요. 딱 최고의 컨디션에 제일 가깝게 로딩을 하는 게 이제 로딩에 제일 잘했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그거의 그래프에 관해서도 말을 하는 게 넘칠 바에는 모자라라요. 맞아요. 국내 선수님들 중에 김성환 선수님도 아마 그 글을 인스타에 올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론적인 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으셨지만 살짝 모자라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단단해 보이고 뚜렷해 보인다. 설령 사이즈는 좀 작을지언정 사이즈가 넘쳐 흘러서 수분이 차는 것보다는 살짝 타이트한 상태로 강력하게 좀 단단한 상태로 무대에 오른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디비전에 따라서도 너무 다르고 디비전이 중요하죠. 네, 디비전도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크림탄을 쓰냐 스프레이탄을 쓰냐에 따라서 몸이 덮이고 사이즈를 강조해주는 탄이 있고 조금 더 드라이함을 강조해줄 수 있는 탄이 있기 때문에 강의 경기력이라고 하죠. 그거에 따라서도 좀 갈리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크위크는 약간 크리티컬 같은 거. 진짜요. 크리티컬 기대하지 말고 평타를 잘 치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게 저희의 지금 공통적인 의견이죠. 추가적으로 피크위크 전략을 잘 사용하려면 나의 이제 매크로가 확실해야 돼요. 맞죠. 식단에 대한 매크로가 확실하면은 그 식단 매크로를 통해서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피크위크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전에 식단 매크로가 정확하지 않다면은 이 피크위크 전략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분들, 식단뿐만 아니라 식단과 운동에 대한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고 계시고 지도를 받고 계신 분들은 지도를 해주시는 분이 해주는 피크위크 전략을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 그분이 그 피크위크 전략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최대한 다이어트를 해서 린한 상태로 최대한 린한 상태로 나가는 게 좋고, 피크위크에 관련된 논문은 거의 사례 연구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게 없어요. 딱
얼만큼 먹으면 딱 얼만큼의 효과가 난다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 그건. 너무 욕심과 허황된 뭐 크리티컬을 기대할 필요 없이 정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전략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뭐 관련된 정보를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를 하거나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다이어트다. 마법은 일어나지 네. 않아요, 여러분.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부터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크위크 전략은 가장 중요한 건 다이어트를 잘해라. 평소에 잘하자. 평소에 잘하고 매크로들 평소에 해라.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크위크 전략을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나서 리커버리 전략도 확실하게 해라. 그러지 않고서는 몸이 정말 심하게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운동 끝나고까지 관리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크 위크 후에 부종이 제일 심하죠. 이제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음에 리커버리에 대해서도 컨텐츠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시합 이후에 리커버리 전략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또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하게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리커버리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크위크 전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 그리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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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